영화가 몬스터 헌터. 나는 그래도 몬스터 헌터 정도면 꽤 이 시기에 오래 갈 줄 알았더니 이번 주에 거의 다 내렸더만. 그래도 뭐 CGV 같은 경우는 뭐 한 10개관 정도밖에 안 하더만. 일주일 만에 다 내리고 소울이 흥행이 잘 되나 봐.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소울은 상영 시간이 꽤 많이 잡혀 있고, 반면에 확실히 몬스터 헌터는 관수, 상영수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일 정도니까. 그거 하루에 그 관에서 한 타임 두 타임밖에 안 해. 국내에서 레지던트 이블 팬 많지 않았나? 이 정도로 인기가 없었나? 레지던트 이블 팬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왜 그래도 레지던트 이블 많이 저들 좋아하시잖아요. 그 감독님의 팬이 별로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지금 뭐 극장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또 한국 영화가 개봉을 했대. 파서블 미션? 미션 파서블? 그건 뭔 영화야? 예고편을 보니까 뭔가 좀 심란한 영화 같더라고요. 웃기려고 하는데 뭐 이번 작전은 우리끼리만 해야 된다. 그렇군요. 내용은 모르고 이선빈 씨가 여주인공인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빈이 주인공이에요. 네. 하여튼 전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지금 이런 오락 영화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잘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 주에 많이 내렸더라고요. 예, 하여튼 저희가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몬스터 헌터입니다. 예. 뭐 유명한 원작 게임을 영화했고 폴 W.S. 앤더슨이 다시 연출을 했습니다. 레지던트 이블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몇 가지 점에서 폴 앤더슨은 사실은 게임 전문 각색 영화 감독이기도 하죠. 그가 지금까지 각색을 했던 게임만 봐도 모탈 컴뱃 있죠. 모탈 컴뱃. 예. 그리고 레지던트 이블 있고 이번에 몬스터 헌터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몬스터 헌터는 그 레지던트 이블의 게임 제작사인 캡콤. 예, 캡콤. 두 회사 다 캡콤에서 제작을 한 게임이기 때문에 레지던트 이블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또 역시 캐스팅도 이제는 아내가 된 밀라 요보비치를 또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영화를 만들었고 어때요? 저 레지던트 이블 얘기부터 좀 해보자고요. 레지던트 이블 어때요? 좋아들 하세요? 1편은 좋았죠. 1편만 좋아하나? 2편, 3편으로 가면서 뭔지 모르겠다. 그냥 괴물들 잔뜩 내놓자. 저는 일단 그 게임 자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그 크리처들도 뭔지 잘 모르겠고 거대한 괴물이 뭐 비쌀도 쏘고 그러더라고요. 레지던트 이블 1편은 상당히 평가가 좋은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게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나름대로 잘 구현을 해놨고 비주얼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죠. 근데 그 반면에 이게 시리즈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확실히 이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느낌이 강한 게 게임도 사실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니야, 영화도 뭔 소리야? 게임 평가도 좋아. 게임도 이제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설정이나 그런 것들이 앞에 것들이 우려먹기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영화는 좀 더 많이 나갔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 게임의 발전, 게임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세계관을 나름대로 끌어올려고 애쓰긴 했는데 성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아니,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처음부터 우리 병자 좀 씻고 갈 건데 레지던트 이블은 게임 세계관 잘 구현한 영화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게임에서 세계관만 빌려다가 그 앨리스라는 여주인공을 그 세계관 안에 집어넣어 놓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꿨죠. 그래서 이번에 레지던트 이블 리부트 한대잖아, 영화. 예, 그렇죠. 원작 게임을 거의 이제 그대로 각색해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여자 경찰 나오거든요. 그 여자 경찰 역할로 그 요즘 잘 나가는 무슨 코 뭐든데 그 여성 있잖아. 하여튼 그 캐스팅까지 됐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임에서 설정만 빌려와서 자기가 원하는 주인공, 오리지널 캐릭터 삽입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다 라는 거는 이번에 몬스터 헌터도 똑같은 것 같아요. 폴 앤더슨 감독이 기본적으로 B급 영화 감독이죠. 이분 로저 코만 다큐멘터리도 등장하고 심지어는 로저 코만이 만들었던 데스레이스 그 영화도 리메이크해서 꽤 재밌게 만들었거든요. 이 감독은 뭔가 화려하고 독특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뭔가 끝내주는 영화를 만들겠다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모탈 컴뱃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SF 영화 솔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는 괜찮았지만 영화는 좀 별로였거든요. 그런 것들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야 당신들이 못 본 뭔가 아기자기하고 끝내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그런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들죠. 아니 난 레지던트 이블 그 속편들 별로 후져가지고 안 보다가 국내 제목이 뭔지 모르겠네. 그 리트리뷰션? 그거 보고서는 좀 다음 편이 기대가 됐거든요. 거기 결말이 왜 백악관 빼고는 지구가 다 좀비들한테 점령당해 있어서 백악관에서 최후의 전투 치르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영화 끝나잖아. 그럼 속편에 왜 거기 대사도 나와. 아 이제 지구에 남은 희망은 우리뿐이요 이러면서 그 백악관을 막 몰려드는 좀비와 개수들 보여주면서 영화 끝내서 야 이거 마지막에 한번 대규모 한번 전쟁씬 한번 보여주려나 보다. 근데 씨발 속편은 지구가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망했어. 이러고서는 그냥 넘어갔어. 그렇죠. 예. 그게 5편이죠. 예. 말씀하신 거. 6편은 아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정말 그냥 소품으로 간 것 같아. 소품으로. 근데 6편에서 흥행이 다시 좀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6편 나오면 제대로 좀 잘 되겠구나 했는데 제 기억에는 6편에서는 그냥 주인공 앨리스가 한 소년가 누구 구하는 그냥 그런 이야기였던 걸 거예요. 아마 백악관 전쟁 어떻게 되는지 그냥 넘어갔어. 이게 감독의 특성 같은데 모탈 컴뱃도 보면 지그들끼리 막 뚝딱뚝딱 하다가 맨 마지막 엔딩에서 최종 보스가 등장하면서 영화가 끝나지 않습니까?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도 보면 그런 식으로 끝나는 장면들이 많고 데스 레이스에서도 야 이제 이 감옥을 벗어났어 우리 이제 뭐 해볼 거야 그러고 끝나고 이 몬스터 헌터에서도 똑같죠. 심지어 몬스터 헌터는 그냥 어떤 미니 시리즈의 파일럿 같은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들죠. 감독 본인은 다음 편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가 보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3월달에 국내에서 개봉 확정됐는데 킹콩 대 고질라 영화가 킹콩하고 고질라랑 막 맞서 싸우다가 영화가 끝나고 그 결과는 속편을 기대하시랬는데 속편에 걔네들 싸웠었어. 우리가 찍지는 않았는데 싸웠었어. 이러고 시작하면 전설로 전해지는. 전설로 그러면 만족하겠냐고. 예. 하여튼 그래도 흥행이 짭짤했나봐요. 전 세계 흥행 수익 생각하면 짭짤했을 거야. 그러니까 또 캠콤에서 다시 또 자기네 원작 게임 또 판권을 줬겠죠. 기본적으로 폴 W.S. 앤더슨 감독님 가성비 하나는 정말 확실한 감독님 중에 한 분이시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는 레지던트 이블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 이상 속편은 안 나오고요. 리부트해서 캐스팅까지 됐어요. 예. 그 주인공이 저분이나 크롤 카야 스코델라. 맞아요. 카야 스코. 내가 그렇게 계속 코코 그랬잖아. 예. 그래서 아마 원작 분위기 사실 레지던트 이블 자체가 게임이 뭐 바이오 해저드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고요. 되게 소품이에요. 사실은 소품. 원래 1편 같은 경우는 그냥 저택 하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고 속편들 갈수록 규모가 커지긴 하지만 지금처럼 뭐 이렇게 괴수들이 뭐 큰 괴수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는 아닌데 하여튼 그 분위기 살려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폴 앤더슨 감독은 더 이상 레지던트 이블은 못 찍는 거지 사실. 뭐 제작사에서 새로 리부트 한다니까. 그래도 그 적은 제작비로 그만큼의 비주얼을 보여주고 심지어 틀어놓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보게 되거든요. 그것도 감독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폴 앤더슨 감독이 새롭게 찾은 게임 원작 각색 영화가 바로 몬스터 헌터인데 개봉 시기가 안 좋네요. 북미에서 개봉했나? 안 했을걸요? 안 했겠지. 예. 지금 뭐 북미에서 개봉하는 건 자살행위고. 중국에서는 개봉을 해가지고 박스오피스 1위까지 올라갔었는데 또 좀 안 좋은 논란이 있어가지고 현재 중국에서는 왜? 개봉 취소된 상태죠.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왜? 어떤? 그 동양인의 외모를 이 무릎에 비춰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화 속에 있었나? 그게 지금은 삭제돼 있죠. 삭제된 네. 장면이. 그런데 그 부분이 예전부터 동양인을 비하할 때 사용했던 뭐 그런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동요에서 나온 건데 그 동요만 보면은 확실한 인종차별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장을 다 쓰진 않고 이제 뭐 내 무릎을 봐라 이게 뭐냐 근데 니하고 이제 차이니스하고 이제 발음 비슷한 걸로 차이니스라 그랬는데 원래 동요에는 이제 Chinese, Japanese, 뭐 dirty knees, 뭐 look at these 하고 하면서 눈 찢는 표정까지 하고 뭐 무릎이 뭐 더럽다는 의미도 있고 또 look at these 할 때 이제 가슴을 잡는데 그게 아시아 여성은 가슴이 작다 뭐 이런 의미도 다 포함된 그런 동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쓰진 않았지만 이제 그 차이니스를 뽑아서 써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서 따온 거 아니냐 이제 막 그런 거죠. 아, 그- 그래. 그 동요가 내추럴 본킬러에서 나오죠. 차이니즈, 재패니즈. 그렇구만. 아니 근데 이게 제작 중국에서 돈을 냈나요? 텐센트에서 그렇죠. 그래? 그랬어? 내가 시작할 때 한 5분 정도 늦게 들어가지고 오프닝 크레딧 못 봤거든. 그래가지고 얘네가 돈을 댔는데 설마 중국에서 망하려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 그래서 중국이 과민 반응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랑 연결시키면 인종차별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해요 지금. 그 부분이 잘렸구나. 그래서 예. 잘랐죠 확실하게. 근데 모르겠어. 나는 뭐 하도 뭐 저희가 아는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보면 왜 중국이 손대면 이렇게 영화들이 망하냐, 왜 이렇게 허접해지냐 이야기들 많이 하던데 난 영화 자체는 그렇게 중국 색깔이 드러나지는 않던데. 몬스터 헌터 자체는. 몬스터 헌터에는 캐릭터 주인공 딱 2명 말고는 그러게. 그냥 배경이죠. 뭐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IP가 또 일본 거기도 하고요. 예, 하여튼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 우리 밀라 요보비치, 아르테미스. 이름 의미심장하네. 뭐 닥터님이 또 이름 가지고 뭐 해석하겠지 뭐. 아니요. 아, 그- 예. 이 영화에서 뭘? 그냥 사냥의 여신이지요. 아르테미스라는 미군 레인저죠, 레인저. 특수부대인데요. 그냥 길 가다가 폭풍우 만나요. 폭풍우 만나서 눈 떴더니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몬스터들이 많은 다른 세계. 이 세계에서 그냥 헌터라 불리는 토니자의 도움을 받아 우리 아르테미스가 다시 폭풍우로 찾아가서 괴물들을 물리치고 현실로 돌아온다는 스토리입니다. 아, 스토리 소개 깔끔하죠? 그런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살짝 아이, 반전이 시끄러워. 있긴 하죠. 결말 얘기하지 말고. 예. 원작 게임 얘기부터 해주시죠. 게임 얘기. 예. 평자가 게임은 좀 알 것 같은데 게임 이거 해봤나? 좀 많이 해봤죠. 몬스터 헌터 워낙 유명한 게임. 유명하죠. 예. 이 게임이 흔히 말하는 헌팅 액션 또는 헌팅 RPG라고 하는데 그러한 장르 게임의 효시입니다. 시작이고 완성을 시킨 작품이죠. 이 게임은 이 장르는 어떤 게임이냐면은 일반적인 RPG나 그런 거는 사냥을 하거나 뭔가 퀘스트를 수행함으로써 캐릭터의 레벨이 올라가고 그 올라간 레벨을 토대로 뭐 갑옷을 구입한다든지 뭐 무기를 구입한다든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더 아니 깜짝이야. 뭐야 이거. 시끄러워. 동생이 방해돼. 아니 이거 시청자들한테도 안 들리게 해줘. 그냥 이거. 오히려 시끄럽더라고. 예. 다시요? 예. 일반적인 RPG는 그렇게 캐릭터가 성장하고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더 센 적을 상대하고 그런 형태의 게임이라고 하면은 이 헌팅 액션이라는 게임은 캐릭터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몬스터를 사냥했을 때 몬스터를 사냥하면은 일반적인 RPG에서는 사냥한 몬스터에서 뭐 금화가 나온다든지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장비가 나온다든지 그러는데 이 게임은 그 몬스터의 뭐 껍데기를 벗긴다든지 독침을 뺀다든지 하는 식으로 몬스터를 분해해서 거기서 어떤 아이템을 취해요. 그리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개량한다든지 갑옷을 바꾼다든지 수선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형태의 게임을 흔히 말하는 헌팅 액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게임이 바로 그 장르의 시초고요. 이 게임의 세계관이라고 할 만한 거는 진짜 없어요. 그냥 이 세계는 넓은 그냥 세계인데 몬스터들이 우리 동물처럼 그냥 동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헌터라고 하는 직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의뢰를 받고 몬스터를 사냥한다든지 또는 뭐 특별한 아이템을 채집한다든지 예.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퀘스트를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게임인 거죠. 근데 세계관이 별로 없는데 지금 게임 원작 팬들이 굉장히 광분을 하던데 그 이유는 그럼? 세계관이 없는 거를 자꾸 만드니까. 새로 창조한 게. 그러니까 이 게임의 세계관이 명확하게 나온 세계관 없는데 이 게임 회사에서 살짝 떡밥을 던져주는 게 있어요. 뭐 옛날에 고대 문명이 있었는데 어쩌니 저쩌니 하는 식으로 살짝 던져주는 게 있는데 절대로 완벽하게 정리해서 넣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많이 좋아하는 원작 팬들은 그 설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이 고대인이라는 게 어떤 걸까 저런 걸까 막 살을 붙이게 되는데 이번에 게임 나온 이 설정은 솔직히 그런 식으로 붙이기에 좀 너무 이질적인 소재인 거예요. 이런 평행 세계도 아니고 현실에서 뭐가 넘어온다든지 현실 변경 나온다든지 그럴 수 있는 세계관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도 게임 팬들에게는 이 뭐야 하고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병자가 길게 얘기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게임에 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 대부분은 스토리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디아블로도 있고 리니지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스토리를 해결해 나가는데 점점 더 강한 악당들이 나오니까 내가 레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레벨업은 주로 뭐를 하느냐? 그 사냥감, 악당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레벨업도 되고
또 사냥 그 악당들을 죽이고 나서 버는 돈을 가지고 내가 장비를 사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면 그 다음 보스 죽이러 가고 아이씨 보스 너무 어렵네. 그럼 또 내가 레벨업을 더 해가지고 전투를 해서 키우고 그러는데 몬스터 헌터는 그 스토리가 거의 없다는 거죠. 사냥 자체가 중심이다. 그냥 밑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근데 센 괴물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레벨업이라는 것보다는 괴물을 죽이면 괴물의 껍질이라든가 뭐 뼈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더 센 괴물들을 잡는 무기, 갑옷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이걸 들으면 인간이 얼마나 악랄한가를 알 수 있죠. 그 디아블로스 사막에서 그냥 혼자서 헤엄치면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인간들이 들어가서 걔를 학살하고 말이야. 껍질을 벗기고. 그 디아블로스에 관해서 또 충격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원작 게임에서 나오는 디아블로스는 초식 공룡입니다. 선인장만 먹고 사는 공룡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몬스터 헌터는 게임 지금 그러니까 몬스터 헌터 시리즈가 많은데 가장 히트를 했던 건 가장 최근에 나온 뭐 플레이스테이션용 몬스터 헌터가 제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고요. 저도 그 게임 조금 하다가 너무 지루해서 안 했는데 PC용도 있을걸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예. 처음에 PS2용으로 개발됐다가 실제로 크게 가장 인기를 끌게 된 거는 PSP 포터블 게임에서 크게 인기를 끌게 됐고요. 그 후에 위용으로도 개발된 게 있고 PC용으로 개발된 것도 있고요. PS4용으로 개발된 것도 있고 플랫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마다 플랫폼이 달라서 이거를 쭉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스팀에서 PC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측면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게임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영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본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에요. 저는 게임 세계관 물론 세계관은 다르지만 생각보다 저는 잘 살렸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디아블로 잡는 장면에서 이 새끼가 세잖아. 그 어떻게 약점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보니까 조금 내가 잡을 수 있는 그 작은 크리처들이 있네. 요거에서 그 독을 이용하면 저 디아블로스를 공격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 작은 크리처들을 잡아다가 그 독을 가지고 내 무기를 조합을 해서 거대한 몬스터를 잡는다. 이게 사실은 롤플레잉 게임의 기본이지 기본. 나 그거 되게 잘 살렸다 생각해.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작다고 표현하는 그 떼거리 몬스터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은 꽤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의 세계관을 잘 살렸다고 보는데 하필이면 그것 말고는 게임 몬스터 헌터 세계관을 가져왔다라고 볼 만한 요소가 너무 없긴 해요. 딱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영화가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뭐 스토리에 개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폭풍우 만나가지고 무슨 다른 세계로 갔다가 거기서 괴물 만나고 뭐 시나리오는 진짜 엉망이죠 엉망. 아니 거기서 영화 초반에 정말 웃겼던 게 밀라 요보비치가 폭풍우를 보면서 그 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폭풍우가 작은 풍차 같은 걸 다 파괴하면서 몰려오고 있는데 조심해. 저 폭풍우 속에 적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 도시를 박살낼 만한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무슨 거기 저기 아마 뭐 이런 시나리오 웬만하면 감독 이름 빼고 이런 거 시나리오 영화 제작사 갖다 주면 이게 씨발 무슨 영화과 졸업생이 써도 이거보다 잘 쓰겠다 이럴 시나리오인 건 맞아. 근데 결국은 나는 이 영화가 제작될 수 있는 건 감독의 힘이라고 봐요. 감독이 대본도 썼고 감독님이 게임 뭐 12년 전에 처음 해보고 아주 푹 빠졌다고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 그 거기 나오는 자연 경관과 그 크리처를 시네마로 가져오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했고 제가 인터뷰에서 혹시 뭐 도움이 될 만한 걸 좀 찾아볼래다가 포기한 게 갑자기 요보비치랑 둘이 나와서 자기가 만든 이때까지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입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그날 노트북 닫고 이제 자료를 그만 찾았습니다. 부창 부수고만 진짜. 이게 팬이 영화를 만들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한데 몬스터 헌터를 보는 내내 사건들이 있는데 분명히 주인공이 다른 세계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기본적인 설명은 있어야 되는데 설명 영화 끝날 때까지 안 해줘. 레지던트 이블은 있어. 그것도 속편으로 가면서 이거만큼 근데 뭐 사실 생각해 보면은 원작 몬스터 헌터 자체가 설명이 없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원작의 세계관을 충실히 잘 구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조력자 일종의 원주민이죠. 원주민 이
영화 속에서는 그냥 뉴 월드라고 표현되는 그 이상한 세계. 예, 헌터 토니자. 사실은 게임 속의 주인공 토니자인 거죠. 그렇죠. 네, 게임 속의 주인공이 토니자인데 이 영화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테미스라는 자신의 어떤 집안의 재산 증식을 위해 아내를 캐스팅해서 영화 속에 넣어놓고 게임 속의 주인공 헌터를 주인공의 조력자로 만들어준 거죠. 예. 그래서 실제 게임은 그 토니자가 사용하는 무기나 이런 것들이 게임 속에 등장하는 그런 무기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총기류는 없대면서요. 그렇죠? 예, 총기는 없어요. 여긴 그 거의 원시적 무기들이죠. 원시적 무기들이 칼, 씨발 이딴 만한 거 있고 그래요. 예. 보너보너님께서 뭐 게임을 전혀 모르는데 보는데 영향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게임을 전혀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봤어요. 예. 저는 이 게임 자체를 이번에 알았어요. 예, 전혀 상관없고요. 게임을 알고 봐도 전혀 이게 그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원작 게임이 사실 캐릭터가 레벨업 한다기보다도 플레이어가 레벨업한다. 게임하는 사람이 레벨업하는 게임이다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캐릭터 자체가 뭐 스탯이 올라가서 더 세지는 게 아니라 플레이하는 사람이 더 정교하게 컨트롤하게 되고 더 열심히 컨트롤하게 되면서 플레이어의 플레이 스타일이 점점 상승하는 그런 게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원래부터 몸 쓰는 액션이나 그런 데서는 나름 말렙인 밀라 요고비치 누님 그리고 뭐 토니자 형님이야 뭐 몸 쓰는데 말렙인 건 말할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영화를 했다. 라고 하면은 저는 뭐 게임의 세계관 나름대로 잘 구현한 거다 현실에서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아까 뭐 별로 안 찾아봤다 그랬는데 그 전에 찾아본 거 중에 그 플레이어 관련해서 약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툼레이더의 라라 크로포트처럼 정해진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예, 맞아요. 이제 외부의 세계에서 첫 이 경험을 하는 거를 그런 느낌으로 주기 위해서 아바타 느낌으로 현실 세계에서 데리고 왔다. 감독이 그랬다고. 아, 감독이 그랬어. 생지랄을 하고 있네. 아니 정해진 캐릭터가 없는 건 맞는 게 제가 알기로는 캐릭터를 내가 만드는 거야 그냥. 그래서 외형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참 더러운 게 요즘 여행들 게임 사면 추가로 돈 내게 하려고 뭐 좀 이쁜 머리 모양 이런 거 팔고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 회사가 정해준 주인공을 가지고 우리가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내 아바타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거는 하는 거라. 인터뷰 보니까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밀라 요비치 누님한테 나중에 쌍카를 주잖아요. 쌍카를 들린 이유가 요비치 누님이 실제로 게임할 때 쓰는 캐릭터가 쌍카를 쓴대요. 그래서 쌍카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름이 아르테미스면 활을 써야지 왜 칼을 쓰고 있냐고. 예, 하여튼 이런 감독을 우리는 주로 입만 사는 새끼라고 얘기하죠. 예, 농담이고요. 예. 근데 영화 되게 스피디해요. 너무 스피디해서 진짜 시나리오는 뭐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제대로 된 시나리오인가. 근데 제가 한 번도 저 아이맥스로 봤거든요. 4DX로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아이맥스로 봤는데 나는 뭐 한 번도 안 지루한 건 못 느꼈어요. 영화 굉장히 스피디해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신이 거의 없지. 이 영화는 진짜 하나도 없는 거 같아. 한 개도. 초반에 그 레인저들 죽을 때 잠깐 있고 그런데 또 그 부분은 걸리는 게 레인저 캐릭터들은 꽤 좋았었거든요. 설마 이랬는데 설마가 정말 사람 잡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걸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 그래서 액션씬 괜찮지 뭐. 이 정도. 이 제작비가 얼마죠? 6천만 불이었던가? 따지고 별로 좋은 건 아니네요. 그러면. 근데 뭐 저는 굉장히 이 영화 처음 보기 전부터 하도 악평이 많고 별점이 안 좋아서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난 되게 재밌게 봤어. 저도 재밌게 봤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극장 관람에서도 이런 영화 내내 크리처로 도배된 영화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코로나 시국에 뭐 이런 영화 나오면 감지덕지지 뭐. 난 되게 즐겁게 봤어요. 그리고 크리처물 좋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좋아하실 것 같고. 뭐 전통적인 괴수 영화 팬으로서 액션 분량 많고 괴수들 나와서 액션 해주는 거 이 정도로 많이 보여줬으면은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만족할 만하다. 저는 4DX로 봐서 스토리를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좀만 있으면 흔들어주기 때문에. 대신에 분량은 좀 실패를 했다고 봐야죠. 그 거미 둥지에서 벌어지는 일까지가 거의 영화 절반을 잡아먹거든요. 그리고 그 절반 이후에 3분의 1을 디아블로스하고 싸우고 하는 부분들. 나머지 후반에 조금 용하고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너무 짧죠. 좀 짧지.
그래도 뭐 디아블로스 CG 훌륭하고 나는 뭐 그냥 재밌게 봤어. 이제 다만 저런 비교가 좀 되더라고요. 역시 연출의 디테일이 떨어지는 게 그 일종의 거미 크리처들 있잖아요. 거미 크리처잖아요. 때로 나오는 거미 크리처들이 나오는 장면은 그 피터 잭슨의 킹콩. 킹콩에 보면은 이제 일반판은 삭제되어 있는데 그 확장판에는 삽입되어 있는 그 일행들이 그 작은 크리처들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씬하고 비교되니까 너무 좀 허접하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게 비슷한 게 또 호빗에서도 나왔었죠. 호빗에서도 거미 둥지 들어가서 거미 떼들한테 공격당하는.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게 크리스 얘기처럼 폴 앤더슨이 이거를 새로운 프랜차이즈로 만들려는 건 확실한 것 같아. 왜냐? 크리처가 생각보다 종류가 많이 등장하진 않아. 한 5개 정도밖에 안 나오네. 보니까 5개?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5개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 대여섯 종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거 좀 더 다양한 크리처 씬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왜 중간에 한번 반전이 있잖아요. 드디어 디아블로스를 죽이고 나서 좀 새로운 세계를 또 이 만나는 데서 말 그대로 이제 감독이 이야기한 거는 지가 무슨 제임스 카메론도 아니고 아바타의 세계처럼 거기 뭐였죠? 나비 행성처럼 거긴 처음 딱 가면 진짜 우와 소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디즈니의 테마파크도 있는 거고. 일반적인 영화였으면 사실 거기가 이제 영화의 본격적인 시작이 될 지점인데 사실 이 영화는 그쯤 가면 벌써 영화의 3분의 2가 지나갔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그 터닝 포인트가 좀 아쉽죠. 그냥 새로운 세계를 만났는데 별로 감흥이 없고 보는 사람도 별로 감흥이 없고 실개천 하나 보여주고 그러게요. 괴물 하나 보여주고. 제가 플레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하나를 봤더니 거기서는 그 나중에 나오는 그 초식 괴수들이 있는 그 숲 속에서도 지형짐을 이용해서 막 하는 액션씬이 있더라고요. 그게 게임마다 이제 특성이 있어요. 뭐 어디는 습해서 싸우는 게 있고 어디는 뭐 이렇게 얼음으로 남극 북극 같은 그런 데서 뭐 싸우는 것도 있고 여기는 그냥 사막에서만 거의 싸워가지고 사막에서만 그게 좀 거의 아쉽네요. 싸우지. 예. 그래서 이제 할 말도 별로 없네. 아마 사막에서만 싸우는 장면을 넣은 게 제작비 때문이겠죠. 숲으로 들어가면 그 다른 세계의 숲을 묘사하려면 결국 CG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는 결국 제작비니까요. 그 사막은 이제 또 감독님의 의도 CG인 괴수를 좀 더 리얼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로케이션을 확실하게 실제 장소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남아공의 어디 저 멀리 사막에 핸드폰도 안 터지고 인터넷도 안 되고 막 물도 부족한 그런 데서 몇 달 동안 뭐 찍었다고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저 부분이 계속 아쉽더라고. 근데 감독님이 의도는 했지만 이 영화 보면서 저는 제일 많이 또 아쉬웠던 또 이 영화가 그렇게 연출됐어야 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불가사리거든요. 트레모스. 저는 트레모스가 지형을 가장 잘 활용한 크리처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화는 불가사리가 땅에만 있으니까 어쨌든 돌산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근데 바닥에만 안 있으면 되잖아. 이 영화도 보면은 제일 안전지대가 어쨌든 그 주요 배경인 돌산이잖아요. 그 돌산을 좀 활용한 디아블로스하고 대결씬 이런 게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런 장면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종의 사면초가 돌산에는 거미들이 잔뜩 있고 앞에는 디아블로스가 있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그런 긴장감 넘치는 장면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설정상 안 맞긴 해요. 근데 이제 중간에 그 디아블로스라는 아주 거대 괴수를 잡기 위해 그 일종의 거미 같은 크리처들을 뭐 얘기를 하죠. 이렇게 뭐 여기 이렇게 서로 대화가 안 통하니까 손짓발짓으로 여기 디아블로스 여기 괴수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는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해결은 그렇게 안 하죠. 예. 침만 빼서 그걸로 찌르는 걸로 해결로 붙이죠. 저는 그 두 사람이 대화 안 되는 거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중국인 동양인 차별 그거보다 초콜릿 장면이 굉장히 거슬리던. 초콜릿. 네. 기분이 초콜릿. 그 느낌 딱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기분이 초콜릿 당한 좀 느낌이라 가지고 묘사가 왠지 돼가지고. 모르게. 근데 내가 보기엔 뭐 그렇게 인종 차별의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런 거지. 무식해서. 무식해서 그런 거지. 그냥 예. 딱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고려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내면적 차별이 그냥 계속 일상화돼 있는 거죠. 그게 차별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뭐 사실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 우리가 짱깨 부르는 것도 우리 내면에 일상화돼 있는 이제 그것이 차별이라고조차 생각 안 하는 일상화돼 있는 차별 정도일 거지. 뭐 폴 앤더슨이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중국 사람들도 저거 있죠. 되게 유명한 광고 중에 몇 년 전에 흑인이 왔는데 세탁기에 넣었다 빼니까 하얀 동양인으로 돼서 나온 되게 유명한 광고 있어. 걔네들도 심각하거든요. 심각하죠. 중국 음. 쪽도. 거기다 뭐 당장 신장 위구르라든지 그런 쪽 생각해보면은 그냥 웃기게 심각한 정도가 아닌 수준이죠. 그거는 이제 진짜 인종 말살인 예. 거고 지금 우리가 비교하는 건 그것보다는 요즘 중국이 벌이고 있는 뭐라 그러죠? 무슨 공정이라고 그래? 동북공정. 동북공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복도 지네 거라고 우기고 보니까 걔는 아예 세대가 있더만 중국에서 뭐 어떤 지네 당이 그렇게 외치든 국가 뭐 어디가 외치든 하면은 네티즌들이 쫙 몰려가서 좋아요 누르는 그 부대 몇만 명이 있더만 아예. 우리나라 여배우 누가 한복 설날 때 이제 입고 인스타에 올렸더니 중국 애들 몰려와서 저희 전통 의상을 이제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막 도배가 됐어요. 최근에 저거 웃기더만 베트남 애들이 그 한국인보다 뭐 베트남이 뛰어난 이유 해가지고 그거 글 쓴 거 있거든요. 본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짤 같은 거. 되게 웃겨요. 그거보다 최근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윤동주 시인이 한국인인지는 알 수 없다고. 뭐 조선족 조선족으로, 어쩌고 뭐 예. 얘기하더라고. 예.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결국은 영화 이제 후반부 갈 때까지 일종의 버디 무비처럼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두 사람 헌터인 토니자와 아르테미스인 밀라 요보비치의 뭐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그 크리처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있는데 요 부분이 생각보다 감정이 별로 안 실려. 감정이 아예 없죠 그냥. 네. 감정이 별로 안 실리고 서로 졸라게 싸우다가 초콜릿 먹고 화해해요. 예. 거기다가 후반으로 가면 론 펄만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면서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이 캐릭터들은 정말 하는 게 없죠. 사실은 그 캐릭터들이 그 몬스터 헌터 디 월드 지금 이 영화의 바탕이 되고 있는 그 판본에 나오는 NPC들 꽤 유명한 NPC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NPC처럼 나오고 NPC처럼 사라지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장기 시리즈 프랜차이즈로 고려를 하고 만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론 펄만이 유일하게 이 영화 속에 그 뉴 월드, 이 몬스터들이 살고 있는 뉴 월드에서 영어를 쓸 줄 아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 좀 짜증나더라. 너무 나태. 그것도 처음에 저하고 있어. 얘도 뭐 옛날에 밀라 요보비처럼 그러니까. 너무왔나? 근데 그게 아닌데 너무 유창하게 하는 게 도리어 그게 좀 이상한 좀 다른 식으로 하든지. 내가 보기에는 설정이 있을 것 같아. 사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먼저 건너온 지구인이다. 이런 설정이 있었을 것 같아. 예. 토니저 실제로 영어 잘 하는데 인터뷰도 하고. 토니자가 성형수술도 좀 한 것 같고 네. 나이가 드니까 얼굴이 좀 예뻐졌더만. 살도 좀 많이 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가 왜 그런 농담을 했잖아. 토니자 얼굴이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전 세계를 진짜 지배했을 거다. 액션 영화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솔직히 처음에 웅박 나오고 진짜 못생겼어. 근데 얼굴이 예뻐졌어. 카메라 마사지를 받아서 그런가? 아니면 익숙해진 것도 있겠죠. 그리고 연기가 늘었어. 예. 난 좀 놀랍더라고 이 영화에서. 그 토니자가 유일하게 관객들 아무도 안 웃긴 한데 유일하게 코미디를 토니자가 좀 캐릭터가 구사하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거든요. 연기가 꽤 괜찮아. 이 영화에서 예전 옹박에 비교하면 연기력도 꽤 좋아졌고 액션이야 뭐 당연히 잘하니까 아쉬웠던 것은 밀라 요보비치와의 관계를 묘사를 제대로 좀 못하고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둘 사이에 배드신이 있어야 된다는 아니죠. 얘기인가요? 이 영화하고 관계라면서요. 예, 이 영화하고 가장 유사한 영화를 꼽자면 사실 아바타죠. 예. 아바타가 다른 세계에 떨어진 인간 종이 그 세계의 다른 종을 만나서 말도 안 통하지만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아바타는 이야기도 굉장히 밀도가 높으니까 일단. 그런데 이 영화는 이야기 밀도도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둘의 관계도 초콜릿과 이후에 디아블로스의 싸움
그것만은 가지고 일정 정도 진행된다 싶었는데 바로 클라이막스로 가거든요. 클라이막스에 가서 그냥 용하고 싸우고 영화가 땡치니까 영화를 보고 나면 도대체 이 영화 속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탁수님 김미 초콜릿 한번 해보세요. 예? 김미 초콜릿. 기분이 초콜릿. 진짜 잘 어울린다. 그 아바타에서도 섹스씬 나오는데 진짜 예. 하여튼 나는 이 영화에서 토니자가 좀 놀랐어요. 처음에 스틸만 나온 거 보고는 난 진짜 이거야말로 토니자가 또 액세서리로 쓰이는구나. 그렇게 보일 전형적인 스테레오 타입의 캐스팅이구나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난 괜찮았어요. 영화에서 토니자가. 예. 그래서 몇몇 장면은 오히려 아르테미스 밀라 요보비치보다 토니자가 좀 영화를 끌고 가는 힘이 더 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네요. 예. 뭐 그리고 론 펄만 뜬금없죠. 그냥 나와주셨다는데 의미를 찾자. 예. 론 펄만이 나와서 사실 여기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원주민들로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건 영화 시작할 때 그 헌터 토니자가 연기하는 헌터가 바로 이 원주민들하고 떨어져서 혼자가 되는 장면이 오프닝에 차지하잖아요. 예.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오프닝인데 정작 다시 만나서 별로 안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신이 전혀 없어요. 예. 뭐 설정상 한 2, 3년 넘게 혼자 외롭게 괴물들하고 싸우고 있었던 것 같은데 2, 3년은 아닐 것 같은데. 나는 2, 3년 정도 된 것 같아. 한 몇 달일 수도. 예. 근데 다시 살아있는 헌터 만나서 별로 이렇게 안 반가워하고 안 죽었네 이런 느낌이라.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다들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넘기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특히 이 요리하던 고양이 같은 경우. 네. 그 게임에서 유명한 캐릭터라고. 그럼요. 예. 그걸 영화만 보는 사람은 그게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알 수가 없는데 당연히 아는 듯이 영화에서는 그냥 넘겨버리죠. 기본적으로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라고 하면은 게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아는 사람이 본다고 전제라고 만드는 게 맞으니까 저는 그때도까지는 뭐라고 굳이 설명되지 않는 캐릭터가 툭 등장한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그렇게 등장시켜서 뭔가 역할을 주든지 속편에서 주려고 속편에서 그냥 왜 캐릭터만 등장시켜놓고 아무 역할도 없이 그냥 휙 사라지게 만드는지 그거는 좀 짜증나였어요. 어쨌든 CG는 난 좋았어요. 난 뭐 전혀 이물감 없었고 재밌었어요. 나는 그냥. 네. 어땠어요 CG? CG는 좋았죠. 뭐 예산 생각하면은 뭐 역시 폴 W.S. 앤더슨 가성비 하나 끝내준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결말인데 결말이 너무 노골적으로 속편을 암시하는 결말이죠. 이야기 구조가 완벽하게 안 맞아 떨어지고 근데 그게 이제 논리적 오류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영화는 그냥 결말이 나긴 하지. 그 스포일러 때문에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이제 결말이 나긴 했는데 거기서 속편을 위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좀 더 붙이다 보니까 정작 하이라이트가 남은 것처럼 묘사되긴 하는데 사실 많이 뜬금없죠. 그 탑 꼭대기에 앉아있는 남자 그런 어떤 흑막 같은 인물이 나오려면 그 전에 흑막이란 게 있을 거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뿌리든지 아니면 그런 도구들을 갖다 놓든지 해야 되는데 야, 저 용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돼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한 놈이 등장하고 영화 끝내버리면 이게 지금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그거는 어벤져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설정 가지고는 속편 못 만들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뭐 스포일러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뒤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에피소드 스케일이 커도 너무 커요. 이 영화가 그 레전드에 드는 몬스터 유니버스의 한 세관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폴 W.S. 앤더슨 감독의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만들었던 작업의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속편이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파고님이 말씀하셨던 그 레지던트 이블 5편 그 이후에 6편 같은 형태로 밖에는 구현되기 힘들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속편이 나올까?
비슷하게 끝낸 모탈 컴뱃도 속편 결국 못 찍었죠, 감독이. 예, 다른 감독이 찍은 거로 나왔죠. 다른 감독이 다르게 찍어버렸죠. 그렇죠. 아예 다르게 예. 찍었지. 그건 속편이라고 볼 수가 없지. 모탈 컴뱃은 흥행이 잘 됐나요? 흥행은 잘 됐죠. 매니아 아니야. 어. 그 매니아들이 꽤 있었지. 그 영화 그래? 사운드 트랙이 워낙 히트를 해가지고. 근데 레지던트 이블도 계속 제작된 이유가 혹시 평은 안 좋았는데 흥행이 돼서 흥행 잘 나온 됐지. 거죠? 예. 그건 내가 알기로는 북미 흥행보다는 월드와이드 흥행이 꽤 괜찮았을 거예요. 워낙 이 장르에 팬들이 있으니까. 평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들이 다들 이렇게 평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폴 W.S. 앤더슨의 영화는 그 중에서는 평이 꽤 좋은 편이거든요. 사실 우메볼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게임 원작 팬들도 일정 수준 이상은 일정 정도는 만족할 만한 정도의 계속 퀄리티를 뽑아냈었고, 그렇기 때문에 레지던트 이블도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것도 6편까지 본인은 계획 다 짜놓지 아니야. 않았어요? 게임이 아니야. 자꾸 병자 딴소리하고 있어. 레지던트 이블은 원작 팬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절대 아니야. 증오하는 영화고, 나는 그냥 장르 영화의 팬들이 좋아하는 영화라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예. 장르 지금 영화의 팬들이. 앤더슨 감독도 왠지 게임 뭐 그렇게 신경 안 그러니까. 쓰고 계속 만들 궁리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사실은 그냥 요 영화로 게임 팬들한테는 그냥 어느 정도 나는 내 할 역할은 다 했고, 그냥 나도 또 내가 잘하는 괴수 영화 만들 거야. 그냥 이런 느낌이 들었어 나는. 확실히 영화 초반을 보면은 몬스터 헌터 게임은 사실은 전혀 호러틱한 그런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영화 초반도 그렇고 엔딩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뭔가 호러스러운 분위기가 뉘앙스가 있어요. 이게 딱 폴 W.S. 앤더슨 감독이 딱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확실히 이 영화는 이 시리즈가 나온다 그러면은 게임과 전혀 상관없는 어떠한 형태의 하나의 시리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조금 짜증나긴 하지. 씨, 그렇게 어렵게 다시 내가 살고 있던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 그랬는데 막판에 보면 이거 다시 가자 이러고 막 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속편 아니, 나오면은 들락날락 거릴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보통 이런 영화면 집에 돌아가는 게 최종 미션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집으로 돌아가죠. 집에 그래놓고 왔다가 속편 나오면 얘기하세요.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까지 용이 와. 그러니까 그리고 얘네들도 와서 왔다 용 갔다 싸우고 다시 왔다 돌아가고. 끝에 좀 양쪽 세계 다 작살내면서. 저런 느낌이에요. 속편에서는 아르테미스가 저 뉴월드에서 막 싸우다가 나 집에 좀 갔다 올게 이러면서 옷 갈아입고 오고 막 그래요. 예. 엔딩 그 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아르테미스가 집에 돌아갔다라기보다 집에 돌아감을 당하다는 느낌이 강하죠. 예. 하여튼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런 괴수 영화를 만나서 저는 뭐 좀 그런 보정이 있어요. 코로나 보정. 코로나 시대에 나온 영화로 저는 보정이 좀 있고 별점 몇 개씩. 이 영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시간 정말 잘 갑니다. 별 3개. 저도 딱 똑같은 이유로 별 3개입니다. 나도 별 3개. 이 정도 재미 줬으면 됐지 뭐. 저도 3개인데 저는 4DX로 봐서 0.25 붙이고 싶어요. 0.25. 전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4DX로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너무 있어요. 정신 사나울 것 같아. 솔직히 몬스터 뭐 다른 유튜버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몬스터 헌터 보면서 내러티브가 너무 후져요. 이러는 게 오버지 씨. 침이 왕건이가 뛰었네. 정말 내러티브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 영화는 눈으로 보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정신없는 화면 보면서 해 하고 있다가 나오면 되는 영화입니다. 딱 그거예요. 몬스터 헌터는 주인공들의 감정선이 전혀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웃기다고 막 그냥. 예. 그래서 아예 나는 그냥 정말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봤어요. 근데 결말이 좀 더 화끈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고편에서는 그 괴수랑 좀 맞짱 뜨는 걸 굉장히 크게 예고를 하면서 예고편이 끝나는데 정작 영화에서는 그게 하이라이트야? 사실은 요 포스터에 등장하는 이 디아블로스가 오히려 정작 그냥 하이라이트인데 그 장면이 너무 일찍 나와 버려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디아블로스가 그 용보다 훨씬 센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결말 부분 같은 경우는 스케일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키워놓고 막상 실제 이벤트는 예산에 딸려서 그런지 정말 초라하게 끝나버렸어요. 예, 뭐 더 이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난 다 했어. 이 영화 가지고 1시간 이야기하는 것도 곤욕이네. 아주. 뭐 영화는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되고요. 영화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더 추천합니다. 이거 게임 되게 재밌어요, 진짜.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초반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평가 맞는데 하다 보면 한 100시간 정도는 그냥 눈 깜짝하면 100시간이 지나갔다. 뭐 그런 식의 평가를 받았던 게임이에요. 정말 재밌습니다. 몬스터 헌터는
감독의 예전 레지던트 이블에서 미스터리 요소를 확 제거하고 이걸 그냥 괴수물로 바꿔놨다고 보면 돼요. 확장시켜놨지. 예. 한 3, 4편 정도에 나오는 그런 크리처들 분위기를 뻥튀기 시켜놓은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속편 나오면 볼 거예요? 난 볼 거예요. 그래도 속편 볼 나오면. 거예요. 도대체 이 아무 내용이 없는 영화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보기 위해서라도 한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밀라 요보비치 멀쩡하면은 계속 볼 거예요. 저도 속편을 보긴 할 건데 극장 가서 볼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나는 밀라 요보비치 좀 걱정됐어. 이게 여배우가 아닙니다. 여배우가 아니고 배우로서의 매력이 너무 없어. 이 영화에서는 그나마 그 레지던트 이블에서는 워낙 뭐 앨리스란 캐릭터도 있고 해서 초기 작품들에서는 좀 매력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나는 배우로서의 아우라도 없고 매력이 되게 없는데 싶더라고요.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그 레인저 팀에서 상사 그 앤트맨에도 나왔던 예. 그 배우가 꽤 포스가 있었는데 그냥 바로 보내버렸죠. 그 사람은 아들이 여기 꼭 나와달라 그래서 나온 건데 그렇게 빨리 갈 줄은 본인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도대체 이름을 왜 아르테미스라고 지은 거지? 레지던트 이블 앨리스 아니야. 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영화에서. 아니 그래도 아르테미스라면 사냥의 신으로서 그 자기 알몸을 봤다는 이유로 한 놈을 사슴을 만들어서 자기 개들한테 뜯어먹히게 만들고 그렇게 좀 뭐랄까 굉장히 까칠한 신이지 않습니까? 알몸? 제 뇌피셜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감독이 밀라 요보비치의 쌍칼을 지어준 이유가 밀라 요보비치가 실제로 이 게임에서 게임 캐릭터가 쌍칼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밀라 요보비치의 이 게임 속의 캐릭터 이름이 아르테미스 아닐까요? 그럴지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이제 그것보다는 속편에 내가 예언합니다. 예언 스토리에 그 뉴월드에 고대에 아르테미스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예언서가 있고 그 예언서가 이제 밀라 요보비치인 거지. 내가 써도 시나리오 더 잘 쓰겠다.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유 아마도 그럴 거지요. 시나리오 너무 후진데요. 예. 뭐 좀 아쉽네. 바로 그냥 끝날래니까. 예. 오늘은 뭐 길게 할 얘기는 별로 없고. 예. 뭐 크리스 뭐 얘기할 거 없어?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보세요. 영화 그렇게까지 후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뭐 단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저는 그 크리처 전투 씬들이 그 단점들 장점들이 난 단점들 상쇄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재밌어요 영화. 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진짜 감독인 폴 W.S. 앤더슨이라는 이름을 놓고 보시면은 딱 나와요. 폴 W.S. 앤더슨 감독에게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나와요. 근데 그 감독에게 절대로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절대로 안 나오고요. 딱 그 감독이 이전에 만들었던 전작들, 작품들.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은 안 나오고요. 그게 뭔 소리야? 이 감독이 전에 못했던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안 보여주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만 딱 해서 보여주는 영화라는 뜻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1시간 동안 단점 이야기를 했는데 뭔 소리야 그게? 예. 원래 그 감독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폴 W.S. 앤더슨 감독의 영화를 보려면은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딱 그 수준이 있거든요. 보다 화려한 액션이라든지 저예산인 듯 하지만은 나름대로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CG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액션들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은 딱 그 부분들만 생각하시면서 보러 가시면은 딱 좋습니다. 표현력이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아까 한번 얘기했잖아요. 간단하게 감독의 단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으나 장점들이 그 단점들을 상쇄시킨다. 그냥 그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DX로 보면은 영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4DX는 아직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막 한 타임 있고 한 타임. 해리포터는 막 4타임씩 있는데 근데 해리포터는 다 매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몬스터 헌터는 막 남아 돌아요. 아니 진짜로 재밌게 봤어요. 진짜로 저는 재밌게 봤고. 저도 재밌게 봤어요. 나 극장 가서 앉았다니까. 무릎 뜨고 봤다니까. 재미의 기준이 자고 앉자고. 나의 피곤의 상태는 굉장히 정직해요. 시간은 정말 잘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영화를 보고 나오면 이 영화는 이렇게 저렇게 구성되는 내용이구나. 이 영화는 그게 없죠. 그냥 영화 만들었구나. 그리고 영화가 자기가 뭔가 구상하는 영화 전체에 파일럿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죠. 나갈 때 일단 초콜릿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 PPL 거의 PPL인 것 같아 이건. 그러게. 예. 그래서 생각보다 지난주 이번주 영화 개봉을 많이 했더라고요. 한국 영화도 한 2편 한 것 같고
세저냐? 아 그런 네. 전문가 세전. 세저냐? 괜찮아? 보신 분? 아니요, 저 보진 그거 말고 그 호라이즌 라인을 봤죠. 그게 뭐예요? 아. 비행기 사고로 조종사가 죽죠. 심장마비로. 음. 그래서 두 명이 그 비행기를 운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활약하는 건데 이 영화도 정말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비행기에서 벌어지는 일 그게 영화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화 긴장감은 정말 끝내줍니다. 그거 주인공이 그 겟아웃에서 백인 여자친구. 그 친구가 주인공. 그래요. 영화들 개봉 많이 하네. 나는 재개봉 영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요즘 극장 어플을 거의 안 들어가 본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에 포제셔 개봉하지 않습니까? 발음 정확히 해주세요. 뭐였지? 포제서? 포제셔?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네. 크로넨버거 아들이 아들. 만든 영화? 개봉해요 드디어? 네. 부천에서 했었잖아. 예. 토니아님이 포제서 3월로 밀렸다고 아 그래요? 쓰시진 않았지만 닥터님한테 똑바로 알고 있어. 톰과 제리가 아마 그래요? 카오스 워킹 그것도 하는 것 같고. 어제 확인했을 때만 해도 CGV 홈페이지에 다음 주에 한다고 걸렸던데. 예. 하여튼 2021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흥행이 잘 된 영화가 해리포터네요. 예. 예, 오늘은 그냥 짧게 종료하겠습니다. 예. 뭐 크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예. 그렇네요. 영화가 뭐 할 얘기가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다음 주는 예정대로 화요일 목요일까지 방송을 하고 주말에 이사하고 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방송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좀 미지수네요. 저희가 이삿짐 정리될지. 정리가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이사 가는 곳에 뭐 기증하실 거 뭐 쇼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넙죽 받겠습니다. 예. 물론 가능하시면은 직접 가져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뭐 가져가라고 하지 마시고. 예, 하여튼 이것으로 목요일 방송 마치겠고요. 함께해 주신 영화 친구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크리스, 닥터님, 병자, 그리고 방 PD까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